우리는 과연 독립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특별한 연결고리죠. 그런데 말이죠. 이 관계 속에서 경계선이라는 것은 왜 그리도 모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분명히 선을 긋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선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리적인 독립을 넘어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끈을 참아 놓지 못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해답의 실마리를 건네드릴 겁니다. 우리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하고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그 모호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일인지요. 우리는 흔히 독립이라고 하면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사는 것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즉 물리적인 분리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독립의 중요한 한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님의 감정이나 기대, 혹은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정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일 겁니다. 어떠신가요? 부모님께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건네는 조언들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져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나의 진로, 배우자 선택, 심지어는 식사 메뉴나 옷차림까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부모님의 의견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끊임없이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시고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져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처럼 깊은 사랑과 애착이 얽혀있는 관계이기에 그 어떤 관계보다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너무나도 쉽게 스며들고 때로는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바라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선은 참으로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 또 어디까지가 존중이고 어디서부터가 무관심인지 그 경계가 흐릿하기만 하죠.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하고 상처받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결국 독립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물리적 분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복잡하고 모호한 경계선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가족을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의 경계선이 왜 이토록 복잡하고 모호한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사회가 가족을 어떻게 바라봐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전통사회에서는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때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곧 자녀의 도리이자 삶의 중요한 목표였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던 시절, 효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자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봉양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니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꾸려나간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는 경계선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대는 끊임없이 변해왔죠.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농경사회의 대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자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개인적인 선택과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기에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나라는 주체적인 삶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생겼을지언정 심리적인 끈은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보이지 않는 끈, 즉 심리적 독립의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몸은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끈끈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심리적 미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탯줄은 끊었지만 정서적인 탯줄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듯한 상황과도 같죠.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애착 경험은 우리의 성인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엔 건강한 독립을 이루기 쉽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극심한 반발심으로 관계를 단절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과의 경계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이나 기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나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미리 그려놓은 그림 안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미분화 상태에서 벗어나 각자의 감정, 생각, 선택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진정한 상호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믿어주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고 자녀는 부모님의 삶 또한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심리적 독립의 모습일 겁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보였던 관계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비로소 명확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단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한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이상적인 심리적 독립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때로는 희미해지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그림자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청년 세대가 겪는 주거 불안정은 그야말로 독립의 꿈을 짓밟은 현실적인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솟는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금 마련은 물론 매달 나가는 월세조차 버거운 현실 속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그저 막연한 꿈처럼 느껴지 십상이죠. 취업에 성공해도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은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부모님 댁을 떠나지 못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캥거루족의 비중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은 물리적인 독립을 늦출 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부모님께 의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는 스스로의 결정을 믿기 어려워하고 부모님 역시 자녀의 삶에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자녀의 모든 일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한몫을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진로, 연애, 결혼 등 사소한 일상까지 부모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죠. 부모님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결국 건강한 경계선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화는 부모-자녀 관계의 경계선에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성인 자녀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와 함께 살게 되거나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더욱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독립이란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 절감하게 됩니다. 집을 구하고 직장을 갖는 물리적 분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정서적 성숙과 상호 존중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독립의 의미인 거죠. 그동안 부모님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들, 즉 감사함과 미안함, 때로는 답답함과 이해할 수 없음 같은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 이 하나의 통찰로 수렴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독립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강물이 서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바다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나는 부모님에게 혹은 나의 자녀에게 어떤 경계선을 긋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 문제는 단순히 한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개개인의 건강한 독립은 곧 사회 전체의 활력과 성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경계선을 그릴 것인가 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경계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